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공부하게 될 박간우 교수입니다. 이제 2018년도 1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결심과 또 많은 각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청소년 시대는요,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과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문제의 행동이나 비행을 교도하고 선도하는 활동, 심리적 부적응이나 행동으로 표출된 위험 행동이나 비행을 잠재적으로 치료하고 상담하는 활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비행 행동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활동, 그리고요,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심리적, 신체적 영역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활동을 바로 여러분들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질풍노다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정과 성인과의 갈등 위험의 행동이라는 사춘기적 현상으로 자신도 알 수 없는 방황과 무엇인가를 향한 집착 등 작은 일에도 감히 반응을 하고 부모와 학교 및 사회에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과 자아 정체성 실현 및 청소년 시기의 발달을 돕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에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과 국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청소년의 정의입니다. 자, 청소년이라는 뜻에서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어원을 가지게 됩니다. 고대에는 청소년은 개념이 없이 그저 어른이 축소 형태로 아동을 이해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각 발달 단계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청소년, 소년, 청년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청소년의 어원은 성장하다, 즉 to grow up 또는 성숙을 향해 간다, to grow into the material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기와 아동기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로서 성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모든 부분이 성인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가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요, 일반적으로 사춘기와 청년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가독이적인 그 시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청소년 정의를 법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청소년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 관련법에서의 청소년 명칭 및 연령을 살펴보면요. 법률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의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법에서는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이 진행하는 법률에서는요,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은 적용하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16에서 18세까지를 갖다가 청소년으로 보고 있고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볼 때 보호자의 보호와 의존이 필요한 아동기와 사회생활에 전개되는 성인의 중간 시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인 11세에서 13세에서 성인 진입기인 19세까지 인생의 한 성장기를 거치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을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개념 정립은 근대 산업사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이란 인간 사이의 구분은 시대적인 제도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청소년기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단계는 각자의 개인 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요, 하나의 일반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시작은요, 사춘기 시작이라고 하는 다분한 생리적인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는 반면에요, 청소년의 끝남은 결혼이나 취업 같은 사회 문화적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 청소년의 특징은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특징은요, 아까 말씀대로 정서적인 특징이 있고요, 사회적인 특징이 있고, 인지적인 특징이 있고,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를 세부적으로 분해해 보면요, 먼저 신체적 특징은요, 청소년기를 특징 짓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요, 신장이나 키죠,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외에도요, 성적으로 성숙하여 이성에 대하여 눈을 뜨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성숙은요, 성선의 발달로 인해서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남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성숙에 볼 수 있는 현장 변화는 태도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체 극형 발달을 미처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황하거나 그것에 대한 고민에도 굉장히 빠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태도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힐가드는요, 청소년의 신체적 특징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사춘기 단계는 남자는 12세에서 14세까지,
여자는 10세에서 12세가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3분의 2가 신체적 비대 현상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 사춘기 단계는요, 2단계죠. 이때는 남자 나이는 14세에서 19세, 여자는 12세에서 18세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뚜렷한 신체적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가 됩니다. 즉, 신장이 갑자기 크게 되고요. 체중이 격증하고 성기관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음경이 변화되고요. 심호가 출현하죠. 그리고 변성, 목소리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자는요, 유방이 커지고 엉덩이, 아랫배가 또 커지죠. 그리고 성기 내부 변화와 초경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후 사춘기 단계 보면은 대체로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1 내지 2년 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과 영양 상태가 굉장히 호전되었죠. 이에 따라서 더욱 후 사춘기 단계의 특징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춘기 후기 단계입니다. 3단계죠. 이때는 남자는 19에서 23세, 여자는 18세에서 21세로 신체적으로 이미 성숙이 완성의 단계에 도달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춘기의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후기 청소년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23세에서 25세, 여자는 21세에서 23세가 되는 시기로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요, 남자는 수염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슴과 허벅지에 털이 날 때까지 성숙이 계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신체의 발달은 주로 신장과 체중, 그리고 흉의 측정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12세부터 14세까지는 여자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죠. 그러다가 15세 이후로는 남자가 더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서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인기와 아동기에 서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이 된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아동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당한 가보로 인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지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정서적 변화부터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초기 단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적 충동이 강하게 경험되죠. 그 성에 대해 높은 호기심과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수치심을 느끼고요, 이성에게 반응합니다. 이성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이 이중적인 정서를 표출하고요. 정서는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며 정서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상 속에서만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함으로써 인한 불안과 초조함에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를 한번 보면요, 초기보다 더욱 강렬한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억압 과정에서는 자기 혐오나 열등감을 갖고 내면적으로 침울하거나 정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가시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데요. 기성세대의 사회 구조, 사회 도덕과 법률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구조와 논리를 갖고 이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후기 상황인데요. 청소년의 후기에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의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결합되고요. 자기와 사회와 타협하고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끼워서 완성된 자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애 경험을 통해서 더욱 풍부하고 윤택한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정서를 갖게 되는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정서적인 형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청소년 정서일 때는 분노, 그리고 화를 잘 내죠. 폭풍의 시대죠. 질투, 공포, 반면에 기쁨과 애정,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불안과 고민이 상존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지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춘기에는요, 신체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뇌와 사람의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변화 시기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듯이요, 인지적 변화의 시기도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즉, 이런 현상을 통해서요, 한 개인이 지능 검단을 했을 때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가장 큰 점수의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아동이나 성인과 다른 독특한, 즉 청소년들만이 가진 인지적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특징을 보면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보다는 가능성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적 사고죠. 여러 생각을 갖다 모으는 사고가 가능하고요. 상위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자기 성찰에 몰두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비로소 정체감 획득이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양적 특징으로서는요,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죠.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나 속도나 방법 등에 관해서 아동에 비해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적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요, 기억 용량도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해서요, 12세경에 거의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2살 때에 했던 여러 과거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뇌 속에 저장되고 이것을 꺼내서 반추하고 추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세부 부분까지 그때 느끼지 못한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인지적 특징은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관계, 그리고 감정, 의도 등을 관찰하고 추론하고 개념화하는 능력이 발달됨으로써 이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비로소 타인의 생각을 갖다 추론하고요, 이해하는 능력이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다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잘 조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청소년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자기 중심성이 형성이 되고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청소년기에는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하고 발전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이 위기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일관되게 통합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자아 정체감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 정체감 형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자신은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 전망에 대하여 불안해지고 이에 대처할 자신이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아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청소년기는 아까 자기 중심적 특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자아 중심성은 가상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청중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과장된 자아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을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자각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아마 개인적 우화를 한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한 존재로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자신에게는 임신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임신의 위험에서 자신을 죄시키는 행위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약물 중독 등은 개인적 우화의 정형적인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청소년기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요,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지적 성숙과 사회 환경적 역할에 의해서요, 크게 영향을 받죠. 청소년기 도덕적 특징은 콜 보고의 도덕성 퇴행 문제와 도덕적 상대주의 개념에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도덕 퇴행은 청소년기의 최고갑인 자아 정체감의 분미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적 규범과 법률의 절대적 도덕률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는 단계에서 사익을 벗어나기 위해 규범을 배척하는 단계로 이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도덕률을 보장하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관점에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죠. 이제 마지막인데 특징이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초기 청소년이 자기 종교 사고를 점차 벗어나 후기 청소년기로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애정에 보다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이타성은 이성과의 관계에 두드러기 나타나는 경향을 보게 되는데요.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규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사회적 특징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고 그 책무를 충실하려고 노력하죠. 청소년과는 친구간의 우정을 지키는 강한 의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영역받은 패턴에서 벗어나서 독립과 자립의 욕구를 느끼는과 동시에 동년배나 또래 집단의 강한 심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성으로서 이어져 청소년 기에는 친구에게 의존하고 친구 연행에 동조하는 경향성이 눈에 띄게 커지게 됩니다. 동조성이 높은 경우 집단의 동작력을 따름으로써 개인과 집단 간의 일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특징은요, 친교라고 볼 수가 있죠. 친교요. 자, 그리고 정신적, 사상적 지적을 바르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향되지 않는 시기고요. 청소년들은 종교적 통찰이 가능해지는 이 시기에 종교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태도와 경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째 시간을 갖다 마치고요. 다음 제2장에서는 청소년 문제 원인과 배경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